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6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가격 천장 뚫고 하이킥. 자, 대구 이만큼 많이 떨어지는 정도 아닌데요. 실거래 지수 크게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 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렬 고점 대비 98%까지 회복. 그 지난 뉴스에는 95%까지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옵니다. 불안 심리를 점점 자극합니다. 3년 후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왜? 인허가 물량이 착공까지 물량까지 동반 감소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대구 물량 2029년까지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비싸서 못 사는데 얼마나 난리가 나려고 집값 폭등해서 집값 폭등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금도 이렇게 미분양 물량 이번 달 나왔습니다. 9,553건으로 감소한 걸로 나왔어요. 이 북구에 있는 물량 확정력 반영 안 되었죠. 황힐리 반영 안 되었죠. 상인도에 있는 그 푸르지오 센터파크, 그 푸르지오 센터파크 이 반영 안 되었죠. 얘는 하다못해 분양 포기하는 것 같아요. 분양 포기하고 아마 그 CG에 있었던 그 아파트처럼 아마 전세 시장으로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부산 미분양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요렇게 요 상태였었거든요. 불과 두어 달 전까지 한 2000건대, 3000건, 갑자기 5000건대로 부산 미분양 물량 건너뛰었습니다. 대구 DSR 대구만 예외로 해달라. 양도세 5년간 비과세 해달라. 좀 있으면요 전국적으로 알림 소리 나옵니다. 네, 그때까지 좀 더 기다리셔도 괜찮다. 빌리브 스카이 천장 뚫고 하이킥 했지만 그 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동산 투자로 해서 아마 요 근래에 올해 들어서 어떤 것을 투자했더라도 아마 부동산보다는 나았지 싶어요. 금리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값이 폭등하고 오른다고 난립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거래가 없어지고 또다시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부각시키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면 결국 부침 없이 올라왔던, 부침을 가지면서 올라왔던 부동산 시장, 이때 경제 성장과 같이 맞물려서 올라왔었죠. 요거 좀 거시적인 부분도 조금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 잘 나간다고 해요. 반도체 잘 나간다고 해요. 잘 나가는 것들만 언론에 계속 나오죠. 조선 별로 재미없어요. 정유화학은 또 재미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닥이더라. 요거는 한겨레에서 나온 건데요. 집값이 수상한 지금 다시 펼쳐보는 문정부의 징비록. 요즘 집값이 수상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주말에 제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불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불 붙이기가 힘듭니다. 잘못 다루면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김수현, 이 사람 유명하죠. 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징비록, 징비록은 뭔지 아시죠? 징비록은 제가 따로 징비록 가져왔습니다. 이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썼던 이 징비록 읽어볼 만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정을 했다. 첫 번째 실책은 뭐냐 하면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김 전 실장의 징비록을 지금 정부에서는 징비록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상승을 위한 비책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다. 대출을 강하게 억제하지 않으니까 집값이 올라? 오케이, 스트레스 DSR 일단 연기해봐.
자, 두 번째로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지금 공급 불안 심리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실책은 규제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규제 뭐 세게 내놓는다고 해놓고 막상 나왔을 때 보니까 별로 세지 않았죠. 사실상 지금은요, 뭐 양도세,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것들 거의 규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규제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네 번째 실책은 정책의 리더십. 지금 오로지 공급만 정책만 지금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지난 그런 실책에서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책으로 활용한다. 지금 많이 조장하고 있지만 대구는 예외로 봐도 될 것 같다. 네, 쿠팡 할려 어제 조금 더 이용해 주셨어요. 이용하실 때 까먹지 말고 이용 부탁드려요. 링크 쿠팡 홈페이지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검색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사시면 돼요. 자, 매도 물량 39,000개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집값 오른다, 서울 오른다 하면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라는 거죠. 전세 물량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당 전세 대금은 오르지 못하죠.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은 분위기 반전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집 살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오를까봐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같이 살핀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뭐 급등한다든지 분위기가 확 바뀐다든지 이런 지점들이 나타나면 재빨리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게 목표죠. 제가 맨날 떨어진다고 노래 부르면 뭐합니까? 네. 월세 물량 8,000개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98건. 어제 적었죠. 예, 어제 신고된 건수가 좀 작았는데 그럼 오늘 좀 많고 우린 주간 기준으로 혹은 월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현재 46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80건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게 좀 미치지 못하고 다음 달 거래량 1900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확확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다. 연당 거래대금 3억 5천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실거래 가격 보시면 서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 주목해 봐야 되고 그 다음은 인천이다. 인천. 부산의 일부 구는요 소멸 위험 지역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구 어제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오늘 98건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빌리브스카이 신고가 나타났습니다. 11억 5천. 한창 때 10억까지 갔어. 9억 정도였어. 9억 5천이었네요. 9억 5천. 9억 5천에서 10억 6천5백으로. 수익률로 치면 10% 정도 되나요? 여기에서 취득세 뭐 이런 거 제하고 뭐 이것저것 제하면 수익률이 채 10%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불구하고 일단 신고가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고가의 아파트들 몇 개 뜨문뜨문 움직이는 것들 보입니다. 만촌 3정 그린코 아이드파크 9억 6천. 만촌동 제가 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범무동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동네의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30%. 얘는 뭔가요? 40%. 1층. 1층이니까 40%. 공식입니다. 공식. 얘는 좀 이상한 거래. 맞죠? 이거 계속 눈에 띄는데 뭐 그냥 요 가격입니다. 네. 75제곱미터 7억 7천.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산 롯데캐슬 7억 7,300 신고가 대단해요. 그냥 비싼 거 거래되면 대단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까지 옹기가 퍼지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지금 돈이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더 지나고 나면 다시금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다. 은행이 올해 주담대를 관리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제 몇 퍼센트 되던가요? 2.3% 정도 가계부채가 만약에 1,000억이었다. 1,000조라 했다. 그러면 2.3%면 올해 가계대출 한 23조 증가하는 도로 그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미 지난 5개월 동안 1월에서 5월 동안 5개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 이미 한 20조 정도 증가해버렸나 봐요. 남아있는 대출 여력은 한 3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대출을 팡팡 내주고 모든 시스템을 돌렸는데 스트레스 DSR을 연기하는 바람에 대출액은 더 증가될 것이고 은행이 관리하고자 했던 정부가 제시했던 그 가계부채 증가율 2.3%, 2.5%?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관리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대출이 실행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니면 은행이 대출을 하반기로 가면 갑자기 대출을 통제 올해 대출 내줄 거 다 내줬어. 더 이상 대출 못 내줘. 이게 20년, 21년 넘어가는 그 무렵에 연말에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올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분명히 어딘가에 분명히 이 무렵에 뭐 PF가 터지든지 뭔가가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뭐 가까이에 뭐 선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자, 빌리브 스카이 7억 5,800.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분양권 일단 10억까지 안 갔었나요? 뭐 10억 간다고 난리 나고 막 그랬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대단해요. 지붕 뚫고 올라가는 아이들조차도 다 뭐 별거 없죠. 6억 이상 거래 좀 조금 줄어든 느낌 나나요? 6억 이상 거래가 13건, 14건, 14건. 한 100건 중에서 14건. 35%. 10%. 신규 거래 36%. 갈 길이 멀죠. 이 아파트들 가격을 다 들썩들썩하게 하려고 하기에는 빌리브스카이 한두 건 거래? 그걸로 시장이 뜨진 않죠. 그래서 뭐 물량이 나중에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야. 지금 2%대 주담대 금리도 있어. 그 눈에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그대로 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야 정상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면의 것들도 보기 시작하더라. 물량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물량만이 물량이 아니더라.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계속. 보성은하 3억. 근데 학교 언제 이전하나요? 학교 영남 중고 언제 이전하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영남 중고 이전은 100년을 바라보면 이전하면 안 됩니다. 뭐 지하철역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버리고 뭐 재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땅 장사하고 가면 뭐 남는 거 있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뭐 신월성도 지금 대단하고 향후 10년 내로도 저는 죽전이나 이렇게 더 비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10년이 지나도 신월성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10년이 지난다 치면은 그 신월성의 아파트들도 30년 차 막 이렇게 평균 30년 차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미래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는 그때가 되면 또 10년 후쯤이 되면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그때쯤 되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 오래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단지 어디를 가든지 한번 가보세요. 30년 차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60대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만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도 나이를 먹고 거기 살던데 주저앉는 경우가 많지. 내가 60대 가지고 이제 다시 집을 정리하고 다시 20평대로 옮겨가고 또 이렇게 또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흐름이 또 바뀌긴 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구석에 외곽은 아니지만 이 지금 그 상인역이 있는 그 역사 주변으로 해서 있는 그곳보다 과연 접근성이 더 나을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재단을 걱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학교들도 뭐 통폐합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마 다가오는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목격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없어지는 것들 몇 개 목격하고 지난 세월 보내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뭐 어디 학교가 없어졌니 많이 그런 뉴스조차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지금 바짝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도 요 수준이에요 지금. 이때 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했는데도 이 수준. 이런 거 한번 팡팡 나와줘야 되는데 서울에 과연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하루에 막 200건이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제법 거래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인천까지는 좀 퍼지는 것 같죠. 인천까지는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 인접한 경기도도 퍼지는 것 같고 지방은 왜 안 되냐고요. 지방은 자, 영 싼 아파트도 거래 안 되고 영 비싼 아파트도 요 차트가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것. 자, 뒷부분은 조금 줄여갈게요. 분양권 굳이 지금 맞죠. 양도세 비과세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미분양 사는 게 더 나은가? 근데 그것도 비싸요. 전 진짜 고민이 됩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15년 차 아파트 한 5년 차 아파트 5년 3년에서 5년 이런 것들 한 게 한 5.5억 이제 제일 쎄뱅이 6.5억 뭐 능력껏 맞춰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쎄뱅이로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근래에 생겼던 그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상권이 갖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죽전 내거리가 신월성을 좀 빌리브 스카이가 오늘 고가에 거래됐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주복 숲이거든요. 주복 숲이에요. 주차 대수 주복 한 1.23대 뭐 이런가요? 이걸로 주차 대수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이거 감당 안 돼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주차 공간 확보 안 되는 것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밤에 늦게 들어오면은 주차할 데 없어요. 다른 곳 같았으면은 그냥 동네 근처 어디 골목에 주차하고 이런 것들이나 가능했겠지만 여기는 완전 주상복합 숲을 이뤄가지고 인근에 주차할 데도 없을 거예요. 아주 멀리 어디 뭐 이제 유료 주차장에 어디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하고 너무 높게 지어졌던 곳들 주차 대수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들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그런 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지만 막상 살아보면 좀 불편함이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